안녕하십니까. 기초컴퓨터 프로그래밍 104 본반에서 수강 중인 생명과학과 백지원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DNA 염기서열 분석기입니다. 유전학을 하다 보면 DNA나 RNA의 염기서열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염기서열은 사람이 읽기에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띄어쓰기와 실제 끊어 읽어야 하는 구간이 일치하지 않아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DNA의 경우에는 염기를 RNA 서열로 치환하여 거꾸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저는 파이썬을 통해 DNA 염기 서열을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서열로 바꾸어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코딩하였습니다. 생물체의 단백질 관련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DNA의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중 필요 없는 부위가 제거되고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만 남게 되는 것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번역 단계로 염기 세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 아미노산 20종이 모여 단백질을 구성합니다. 제가 만든 DNA 염기서열 분석기는 A, T, G, C로 이뤄진 DNA 염기서열을 입력받으면 앞에서 말한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서열을 출력합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DNA 염기에 대응되는 RNA 염기와 염기서열과 아미노산을 대응 중 세 번째 염기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딕셔너리 형식으로 저장하였습니다. 64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데이터화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DNA 염기 서열을 입력받는 코드입니다. 자료는 대문자로도 소문자로도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입력하든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부 대문자로 변경하는 어퍼 명령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TDC의 총 개수가 문자열 총 길이와 같지 않으면 DNA 염기 서열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입력을 받고, 단백질의 변형을 시작할 수 있는 게시 코돈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입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단계에 걸리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 명령어로 최종 입력 사항이 DNA 변수에 저장되고 반복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반복문이 실행되는 중에도 입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while 반복문의 조건은 취소가 입력되지 않을 때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사 과정입니다. DNA와 RNA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먼저 DNA를 거꾸로 뒤집어 rDNA에 새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전사체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딕셔너리에 따라 상보적인 RNA를 생성하여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사체를 프린트하여 중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이싱을 위해 우선 초기 전사체를 다른 변수에 복사하고 RNA 리스트를 새로 선언하였습니다. 번역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시 코드인 AUG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하여 전사체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임시로 읽은 코드를 저장할 리스트를 반복문 안에서 선언하고 전사체에서 게시 코드를 찾아 그곳에서부터 끝까지 연기를 3개 단위로 읽어 임시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이때 종결 코드인 UAA 혹은 UAG 혹은 UGA가 존재할 경우 게시 코드에서부터 종결 코드까지만 RNA 리스트에 저장하고 이미 저장한 분량은 문자열에서 지운 뒤 다시 게시 코드를 찾습니다. 만약 종결 코드이 없다면 임시 리스트에 있던 것을 그대로 RNA 리스트에 옮기고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리스트를 출력하기 전에 마지막 코드가 세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잉여 코드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형태로 3개씩 나눠진 트리플렛 코드를 출력합니다. 아미노산 서열이 필요치 않을 경우 여기까지만 해도 사용성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렛 코드를 아미노산으로 번역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아미노산 서열이 담기게 될 빈 리스트를 선언하고 RNA 리스트를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처음에 저장해 두었던 딕셔너리에서 먼저 대조를 해보고 그곳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elif문에서 대조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리스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항목을 추가합니다.
번역이 끝나게 되는 종결 코드에는 가독성을 위해 줄바꿈을 넣었습니다. 변수 입력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자를 넘어오지 않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else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번역된 아미노산 서열을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하면 파이썬을 통한 전사, 스플라이싱, 번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기서열이 아닌 정보를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또 아무렇게나 친 연기서열에 게시코돈이 없어도 다시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취소를 입력하면 종료됩니다. 저는 다시 실행해서 NCBI에서 미리 복사를 해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전사를 해보면 이것이 RNA 형식으로 쭉 뜹니다. RNA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3개씩 나누어 번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아미노산 서열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코딩에 생각보다 연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의외의 난제였던 것은 64가지의 코돈을 20가지 아미노산에 대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코드로는 복수의 키를 하나의 밸류에 할당시켜서 활용하기가 아직 난감했기 때문에 조건문을 통해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반복문을 빈틈없이 설정하는 건 역시 어려웠지만 제가 손으로 옮겼더라면 하루를 꼬박해도 힘들었을 분량이 단 1초 만에 처리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파이썬은 현재 널리 이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잘 이용하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